대한민국 법치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법치주의 훼손 그리고 이해충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제가 보기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을 자초한 게 아니겠는가. 취임덕. 어제 대통령실 인사가 일단 있었습니다. 간단히만 저희가 짚어볼게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우상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우상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정무수석으로 갔죠. 그리고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 홍보수석으로는 이규현 전 JTBC 대표가 임명이 됐습니다. 다른 인사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특수부 검사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나 좌파 진영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이거 그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일각이나 좌파 진영에서는 검찰 특수부 출신이라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는요. 칼은 칼로만 써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런 주장도 그렇다 치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좌파의 적통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사의 주도권에 관심을 두는 그런 시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정권에서도 그렇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앞으로 이 분파와 분열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전국을 전망할 하나의 가늠자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번 인사 특히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문재인의 조국 민정수석 폭망에 대한 반성적 고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사법 기관들의 컨트롤 타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 경찰, 국정원 나아가 이 국세청까지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검사장 출신급의 전직 검사를 그 자리에 기용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러한 정석을 좀 따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여기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믿을 사람만 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법연수원 18기 여기 아닙니다. 사법연수원 18기 연수원 동기입니다. 제가 사법연수원 이재명 대통령의 동기인 검사장 출신 변호사님과 어제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원래 제가 통화했던 그분이 민정수석이 될 가능성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었었는데 혹시 강찬우?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북 남원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님을 민정수석으로 낙점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같은 사법연수원에 물어봤더니 같은 반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수원 18기 때 그 무렵에 사법연수원이 이제 3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300명 하면 되게 많을 것 같죠. 진짜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1년차 때는 이제 반이나 이런 게 돌아가면서 서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냥 하다 보면은 웬만큼은 다 압니다. 형 동생 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갖다 했는 점 그리고 또 개인적인 관계 또 지역적으로 호남 특히 전라북도 남원 출신 그리고 전주고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님을 했다는 점에서 지역적 그리고 인 것을 배려하면서도 자기한테 쉽게 말하면 뒤통수 치지 않을 사람을 했던 그런 부분이 안전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검수완박 또 검찰 개혁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검찰권이 내 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더 검찰을 조지기보다는 이제 검찰을 내 손에 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읽히지 않습니까? 실제 문재인 때 어땠습니까? 그렇게 검수완박 했지만 사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왔을 때는 오히려 특수부를 늘렸습니다. 그렇죠. 그랬었어요. 지 손에 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하고 칼이 자기들한테 칼날이 향하니까 그때부터 검수완박하면서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 임기 마치기 직전 전날 아마 검수완박의 마지막 입법을 그냥 통과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패턴을 그대로 보이는 거죠. 자기 손에 검찰의 칼날이 없을 때는 어떻게든 검사를 조지고 없앤다고 하다가 자기 손에 검찰의 손이 오니까 검찰의 칼을 가장 잘 휘두를 수 있는 검사를 잘 아는 검찰의 특수통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결국
지금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문재인의 적폐청산 시즌 2의 어떤 데자뷰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 이분에 대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에 조국 이제 전 민정수석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비법조인을 앉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이제 미션을 이제 미션의 방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통제에 사실 더 방점을 두고 있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검찰 해체하러 들어가는 거죠. 뭐 공수처로 만든다고 하니까. 뭐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통제를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자기 사람인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연수원 동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인 사람이 들어가서 통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보는 인사다라고 생각 들고,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하면 이분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년 뒤에 이분이 법무부 장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재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를 끝까지 5년 임기 내내 끝까지 관리하고 억제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앉혀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오광수 이 민정수석을 단순히 민정수석을 끝낸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힐 수도 있다. 또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 뭐냐면요. 지난번에 민정수석실이 뭐 했던 곳입니까? 원래 민정수석이 그 대통령 친인척 관리도 하는 곳이거든요.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문다혜 씨 관련돼 가지고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동원됐었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아들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아들이 더군다나 이번에 무려 2억 3천만 원어치 도박을 했는데 그 도박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좀 또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 이분한테 맡겨가지고 자기 아들 관련된 이슈, 리스크 관리도 믿고 맡기면서 나중에 그 리스크 관리,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가족 전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법무부 장관까지 가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겠는가 좀 생각해 봅니다. 변호사님, 어제 통화하신 분이 이번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뭐 업무 능력이나 아니면 앞으로 민정수석 일을 어떻게 잘할 것 같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특수통이시고 예. 하시니까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사실 이분이 법무법인 대륙 아주에서 대표로 그렇죠. 계셨고, 사실 법무법인 대륙 아주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어떤 그 색채를 띠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도 그랬고,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도 뭐 대륙아주에 이름을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 색채 자체가 상당히 좀 약간 오른쪽에 있는 그 로펌이라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어쨌든 검찰을 통제하겠다, 그런 그 포석이 훨씬 더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말은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지만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검수완박 시즌 2라고 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해버렸어요, 이미. 네.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거기에서 있는 것을 이제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훨씬 더 저는 거기서 읽히는 것이거든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소해놨는 거 공소 취소해,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야 그거 왜 기소해, 이런 느낌도 있고. 네.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그 특검 뭐 3개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 3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특검이 기존에 해오던 그 검찰의 사건에 대해서 그 검사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광수 민정수석을 지렛대로 해서 검찰을 그 특검에 잘 협조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어떤 느낌도 있었냐 하면은 뭐 검수완박 이런 부분, 특히 검찰 출신으로서 친정의 그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공소 유지만 하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검찰에서 그래도 잔뼈가 굵었는 분으로서는 상당히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그런 부분은 이미 그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뭐 신임 그 민정수석이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의하겠느냐라는, 한마디로 이재명의 의중을 충실히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들었는데, 물론 뭐 앞으로 어떤 식의 그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이 자신의 어떤 그 철학과 그 평소의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철학을 같이 조화시켜 나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 자체보다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청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너
협조 안 하면은 진짜 기소청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하단 아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검찰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면서 일정 부분 이재명의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를 검찰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데 가운데 역할을 할 가능성에 오히려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풀보다 빨리 누워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이죠. 그런 식으로 예. 가지 바람 않을까. 불기 전에. 오히려 비법조인으로 했다고 하면은 예. 그 검찰이 더 반발하겠죠. 그러겠네요. 저희가 인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변호인단이 새 정부 요직에 잇따라 기용 검토가 되고 있는데 뭐 헌법재판관부터 대통령실까지 다양합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 이승엽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은 이분이 다 관여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을 이제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3명 중에 2명을 뽑는 건데 네. 3명 중에 2명이니까 거의 되겠죠. 근데 이거 정말 참 많은 국민들이 참 역시 이재명 대표 이럴 줄 알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원칙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안 가리고 그냥 가고 법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친형 강제 이제 병원 입원한 거 이거 사건 변호 맡았었지요. 또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것도 변호를 맡았었고요. 그렇죠. 위증교사 사건 그것도 변호 맡았었고 김문기 모른다 국토부 협박했다 허위사실 유포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 이것도 사건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재명 대표 관련돼 가지고 대통령 관련해서 총 굵직한 사건 4개를 무려 변호를 맡았던 인물인데 이 인물을 지금 헌법재판관에 앉힌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사건 맡았던 변호인들한테 보호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었지요. 지난번에 국회 이제 총선할 때 자기 변호인 맡았던 사람들을 5명이나 공천을 줬었습니다. 그분들 이제 대표적으로 박균택, 이건택, 김기표, 김동아, 양부남 이제 의원들 이분들 전부 다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 변호인 출신들이에요. 그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지금 있어요. 박균택하고 이건택 두 분이 예. 법무부 장관을 거론된다고 하는데 예. 참 이것도 충격적이죠. 본인이 사건 맡았던 사람 변호인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 뭐 사실 재판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본인이 이제 관여하겠다. 내 사건을 무죄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덮어놓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어떤 말 나옵니까? 아무도 쓴소리 못하고 바로소리 못하고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거나 또는 두루뭉술하게 그 지적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법치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법치주의 훼손 그리고 이해충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제가 보기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을 자초한 게 아니겠는가. 취임덕.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힘에서는 일단 방탄 인사, 보훈 인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경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어떤 게 이해 충돌인지 이해가 안 간다. 어떤 게 이해 충돌인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제 오히려 반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 오시면 이유를 좀 설명시켜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대장동 2차 횡재 사건. 대장동 1차 횡재는 뭡니까? 1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넣고 100억씩 배당 받았던 김만배 일당이 1차 횡재를 했고 대장동 변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년 4월달 친명 횡재 비명 행사하면서 5명이나 변호인들이 그 공천을 받아서 금배지를 달았고 더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참 어이가 없는데 이승엽 변호사 이분이 또 한 번 횡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LKB 파트너스라는 LKB. 그 로펌입니다. LKB가 이광범이란 변호사님이고 여기가 그 이재명 그러니까 문재인 때도 뭐 정말 뭐 엄청난 10대 로펌으로 막 껑충 성장을 했었던 것이고 우리법 연구의 코어죠. 그래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그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단에도 변호인들로 대거 거기에서 들어왔었죠. 이광문 변호사가 직접 변론하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거기에 대표로서 지금 이 변호사가 활동을 하면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때부터 그 과정에서 있었던 형님 강제 입원 사건 1심, 2심 300만 원 받아서 유죄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그 권순일 그 전 대법관 문제 그 사건과도 직접 다 그때도 변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LKB 파트너스에서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변론에 참석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로 했다고 하면은 그 LKB에서 보통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수임료가 굉장히 비쌌을 겁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주진우 의원이나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은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아닌가. 그래서 변호사비 적정성에 대해서도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저렴하게 수임료 받고 대신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로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충분히 법률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이해충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사건의 변호사를 자기 사건의 판사로 임용하는 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어떻게 김영란법 위반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김문수 전 그 장관님 그 키워드로 본다고 하면은 부패 즉사 청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즉사할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지금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 왜냐? 대통령이란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직무적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이해충돌법 그러니까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얼마 이상이면은 그 자체로서 이 김영란법 위반이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이제 뇌물죄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정말 국민을 바보로 하나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사실 케이스당 억대로 들어가죠. 수임료가 보통 그렇죠. 억대로 들어가는데 특히 이렇게 정관 출신들이나 뭐 법무법인의 대표급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가 억대로 들어가는데 뭐 재산이 늘지도 줄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줄지 않긴요. 오히려 그 사이에 늘었죠. 그 분당에 있는 그 이용 아파트 그 중앙공원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가 그 리모델링 선도 지구로 돼가지고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판다고 했는데 내가 진짜 파는 줄 알았냐? 아파트 값도 그 사이에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아파트 참 위치가 좋아요. 예, 그건 그렇고 민주당이 사실 추진하는 법안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있는데 이것도 발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안에 헌법재판관의 다수를 이제 체인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에 또 임명을 한다면 나중에 본인의 재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